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게 될 일조 권유진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인구 사회 구조 변화 대비 경제적 기회와 비용 관리, 국제적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 인도주의적 인권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을 위한 선제적 준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한과 북한의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가 갑자기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 격차, 일자리 경쟁, 주거, 의료, 인프라 부족, 그리고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문화적 충돌과 같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한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지만 북한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인구가 왜 우리보다 젊은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0세부터 14세 인구 비중은 약 18.9%, 반면 65세 이상은 11.1%로 남한에 비해 유소년 비율이 높고 고령층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보입니다. 인구 피라미드 분석 2025년 기준에서는 북한의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중이 약 68.4%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즉, 이 비율이 높다는 건 노동 가능 인구 비중이 꽤 크다라는 의미로 잠재적 인구 보너스를 누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통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인구 보너스가 있다고 해도 생활 수준이나 자본 지급 수준 등 다른 요인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약 1.600으로 남한의 0.72명에 비해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는 통일 이후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비율이 높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연구에도 북한은 통합 시점에서 노동 가능 인구 비중이 남한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일 비용도 반대로 고려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 차이, 복지 격차, 건강 수준 차이로 인해 초기 통합 비용이 클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준비입니다. 남북의 교육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통일 이후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문화, 교육은 직업 훈련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방식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지원과 공동 커뮤니티 프로그램,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시장 전략입니다. 북한의 젊은 인구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남한의 실업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일자리 계획, 직업 재교육, 임금 격차 완화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복지와 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통일 초기에는 북한의 주민 의료와 주거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병원, 보건소, 주택 지원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확보입니다. 통일 비용은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정부, 민간,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재원 조달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통일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을 하나로 묶었을 때 우리는 확대된 경제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경제적 비전이란 한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이 결합될 때 기대되는 성장 기회를 의미합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기술력은 미국 대비 약 88% 수준으로 평가되며 기술 격차는 약 0.9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미래형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금, 은, 동, 그리고 철과 마그네사이트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잠재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자원이 결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큽니다. 발표를 이어갈 문지연입니다. 지금부터는 통일의 국제적,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은 지정학적 재편의 출발점이며 한국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통일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통일은 한국의 국력을 근본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력이 높아지고 K문화와 기술력,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가 기반된 외교가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해온 분담 비용과 군사적 긴장은 통일 이후 완화되고 그만큼 외교와 경제 전략을 더 넓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통일 과정 자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 신뢰도 역시 높아집니다. 통일된 한국은 국제기구에서 평화와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에서의 중재나 개발 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은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을 지정학적 중심국가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한반도는 원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통일을 통해 분단이라는 제약이 사라지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상승합니다. 그 결과 동북아 안정과 질서 형성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방 경제와 물류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철도, 에너지, 물류가 한반도에서 유라시아로 직접 연결되면서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복합 허브 국가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능동적이고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략은 한국 경제의 회복력과 확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통일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고 동북아 협력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왜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북한의 현실인데요. 평소에 SNS나 온라인에서 북한의 영상을 보시면 되게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제한된 것들이 아주 많은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북한 주민은 첫 번째로 기본권인 생존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동의 자유들이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와 10배가량 차이 나고 기대 수명도 약 12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 준비가 필요한가? 일단 첫 번째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막대한 경제 비용과 난민 유입, 제도 충돌 등으로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의 가치관, 생활 방식, 정치, 경제 격차가 매우 커서 갑작스러운 통합은 갈등과 불신을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삶을 회복시키고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육, 경제, 제도, 인식에서의 차이를 줄이고 점진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한 대안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남북 공동 인권 플랫폼입니다. 서로의 상황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남북과 국제기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것을 통해 남북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하고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 통일이 되면은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전에 먼저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서 통일 이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준비시켜 가지고 사회적 충돌을 낮추고 안정적인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한 정치 외교 이슈를 넘어서 저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현실적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새롭게 느꼈고, 일단 조사를 하면서 정확한 수치로 북한과의 차이를 봐서 더욱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노동시장 통합을 통한 장기적 경제 편익을 위해 초기 복지 의료 등 현실적 통일 비용과 재정 확보 방안의 균형 잡힌 고민과 대책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러 입장에서 조사하고 발표를 하면서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통일을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가치와 비전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통일의 논의가 감정적 담론을 넘어서 종합적 국가 프로젝트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일이 가져올 잠재적 기회와 리스크를 균형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예, 한반도 통일 반드시 자유민주적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적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장 원만하게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화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걸 평가지에도 적어주시면 고맙겠어요.